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왔나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때문에 뒤척이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젊은 시절엔 머리만 대면 잠들던 날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의 고요함이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조금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 곁에 앉아 오랜 친구처럼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내 것 같지 않아 허무할 때,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아픔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철학자가 아니라 평생 병마와 고독과 싸우며 누구보다 인간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던 한 남자의 마음으로 오늘 밤 여러분의 언맘을 녹여드리려 해요. 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아직 28 청춘, 17 소년 소녀 같은데 거울 속에는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낯선 어른이 서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건 주름진 얼굴과 여기저기 쑤시는 몸뿐인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산다는 게 참 그렇지요.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던 시간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자식들은 제 짝 찾아 떠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니 마치 다 타고 남은 연탄재처럼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이 잘못 산 게 결코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히 뜨겁게 살았기에 찾아오는 당연한 그리움이자 아픔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비유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를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낙타 말이에요. 주인이 짐을 지라 하면 짐을 지고 걸으라 하면 걷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인내하고 복종하며 사막을 건너갑니다. 우리네 50대, 60대, 70대의 삶이 바로 이 낙타와 닮지 않았나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등에 지고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이나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식구 편하니까. 그렇게 삼키고 견디고 버텨온 세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낙타였어요. 그 거친 사막을 건너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분을 살피고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밤새 가슴을 졸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낙타로만 살 것인가? 낙타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삶,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수와 후회를 자책하기보다는 그 고단한 길을 걸어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가 사막의 가장 깊고 외로운 곳에 다다르면 놀라운 변신을 한다고 말이죠. 짐을 지던 낙타가 용맹한 사자로 변하는 겁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밀림의 왕이지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사자는 거대하게 포효하며 외칩니다. 나는 원한다. 라고 말이죠. 낙타가 너는 해야만 한다는 의무에 갇혀 살았다면 사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고 선언하는 존재입니다. 은퇴 후의 삶, 노년의 삶이 바로 이 사자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러왔던 욕망들을 이제는 꺼내놓으셔도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떠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세요. 평생 착한 사람, 점잖은 어른으로 사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니체는 권합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것입니다. 저 사람 나이 먹고 왜 저래? 라는 말 한마디가 무서워 우리는 다시 낙타의 짐을 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타인의 비판은 대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불안이나 결핍에서 나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은 사실 그 사람 자신을 소개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상처 입지 마세요. 그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혹은 저 사람의 시선은 저기까지구나 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자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사자는 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지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관객들의 야유에 무대 주인공이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 경험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내 말이 맞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 훈계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은 결국 나에게 더 큰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지혜이자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판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불러일으킬 뿐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자가 된 당신은 이제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그가 잘한 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해서 칭찬을 들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하니? 라는 말 대신 내가 이렇게 해주니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부드러운 사자는 숲의 모든 동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제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인간, 초인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사자의 포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태우는 불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화가 났구나 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평온을 위해 그 화를 내 마음에서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잠시 숨을 한번 크게 골라볼까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짓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니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아모르 파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 이것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신당했던 아픔, 병들고 약해진 지금의 모습까지도 말이죠.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리는 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평생 억눌려 살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세상과 싸우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노와 반항만으로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니체는 사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도 오늘 아침이면 까르르 웃으며 놉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지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놀이에 푹 빠져서 즐겁게 창조하며 놉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는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세상을 사는 아이처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기는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을 때 글개 냄새에 흠뻑 빠져보세요.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릴 때 붓끝의 감각에만 집중해보세요. 손주를 안아줄 때 그 따뜻한 온기만을 느껴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이자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이 되기 위해, 얼마를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하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들꽃에 감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를 늙지 않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이처럼 가벼워질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에게나 쉽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계산도 의도도 없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실한 미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기 쉽지만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정답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작은 배려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맞다는 고집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끝까지 따져 물어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논쟁에서 이기면 기분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친구나 가족의 마음은 영영 잃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승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싸우다가도 금방 잊고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니체와 삶의 지혜들 어떠셨나요? 정생을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오늘 밤은 꼭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참 장하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이겨낸 폭풍우와 당신이 일궈낸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모래바람 부는 사막이 아니라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아이처럼 뛰어노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평온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한마디를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당신의 고단함을 씻어줄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